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0대 중반 여자예요. 최근에 남자친구가 바람나서 헤어지고 매일 친구들이랑 술 퍼마시며 살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상태이고 전 남친은 군 제대 후 복학해서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 제대까지 기다려줬더니 학교 신입생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껏 지 군대 생활하면서 힘들 때 옆에서 기다려준 거는 난데 제대하고 얼마 안 있다가 파릇파릇한 여자 신입생이랑 바람이 나다니 너무 열이 받았어요. 진짜 뭐 저딴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자주 면회 가고 택배로 먹을 거며 부대원들 것까지 챙겨서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돌아오는 건 꽃신이 아니라 헌신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퇴근 후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면서 그놈 욕을 엄청 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 그만 마셔. 그러다 속 버린다 진짜. 그냥 좋게 생각해. 간만에 솔로 됐는데 그냥 여태 못했던 거 하면서 즐기면 되지. 그딴 모지리 같은 놈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지 마. 아니, 진짜 열받잖아. 어? 내가 군대까지 다 기다려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진짜 남자들은 어린 여자만 보면 눈이 획가닥 돌아가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제 군 제대했겠다. 지 세상이라고 생각했겠지. 거기다가 어린 여자가 들이대는데 안 넘어갈 수 있어? 그놈 여친 없다고 하고 다녔다면서. 그냥 인간 자체가 글러먹은 놈이었던 거야. 아, 진짜 열받아. 진짜 재수없어. 내가 그동안 그놈 때문에 못했던 거 진짜 실컷 하면서 산다. 그래. 오늘까지만 술 진탕 마시고 이제 그만 슬퍼해. 이러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즐겨야지. 나 제일 먼저 타투할 거야. 타투하고 싶은 거 그놈이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이제 당당하게 할 거야. 요즘 남녀 할 거 없이 타투를 패션으로 많이 하는데 저도 그냥 좋은 문구 레터링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 남친이 그런 걸 왜 하냐고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이제 간섭할 남자친구도 없겠다. 이때 해야지 싶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뻗은 다음날 일어나서 타투샵을 알아봤어요. 마음먹은 김에 빨리 하고 싶어서 최대한 예약이 빨리 되는 곳으로 알아봤습니다. 후기도 좋고 타투이스트가 잘생겼다는 곳이 눈에 보여서 예약 문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레터링 문구로 타투 예약하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바쁜지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일자는 수요일 마감 시간 예약이 하나 캔슬돼서 가능하고요. 수요일 제외하고는 빠르면 3주 뒤에 가능합니다. 저 수요일 마감 시간으로 할게요. 예약해주세요. 타투를 하라는 신의 뜻인지 마침 딱 모레 날짜에 자리가 나서 예약을 했습니다. 너무 두근거렸어요. 계속해서 후기를 찾아보면서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이쁘게 나올까? 여러 걱정을 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수요일이 돼서 퇴근을 하고 예약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가기로 했어요. 친구한테 하고 싶은 문구 보여주면서 어떤 느낌의 필체로 해야 잘 어울릴지 얘기를 나누고 결정하고 타투를 받으러 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직 이전 손님이 타투를 받고 있더라고요.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 10분쯤 뒤에 끝이 났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전에 고객님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딱 보는 순간 왜 후기가 좋은 거는 둘째치고 잘생긴 타투이스트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떡 벌어진 어깨하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는데 팔 근육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침을 흘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자리에 앉아서 자세히 상담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문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타투 위치랑 필체 등을 상의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누워서 타투를 받았어요. 저는 가슴 및 갈비뼈 쪽에 타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픈 부위라고는 하는데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잘 안 보이는 곳에 하고 싶었어요. 후회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안 보이는 부위에 하면 크게 상관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쪽 속옷을 벗고 테이프 같은 걸 가슴에 붙이고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를 즐겨라 문구를 영어로 새겼어요. 타투할 위치에 전사를 찍고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어찌되었든 남자 앞에서 그러고 누워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흥분되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누워있고 그 남자는 섹시한 팔뚝으로 저에게 가까이 와서 갈비뼈 쪽에 작업을 해주니 심장이 떨렸어요. 정적 속에서 타투하는 소리랑 저와 그 남자가 침 삼키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작업이 끝났고 마무리로 알로에 젤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진정시키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해서 앉더라고요. 그리고 알로에 젤을 닦아주면서 보호 필름을 붙여주는데 그 남자의 단단해진 그곳을 봤습니다. 저도 타투를 받으면서 굉장히 묘하게 흥분이 되었는데 이 남자도 그랬나 봐요. 저는 많은 고객들을 받으니까 그런 거에 되게 감흥 없이 아무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도발을 했어요. 이 남자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혹시 매번 여자들 이렇게 해줄 때마다 그렇게 단단해지세요? 네? 아니요. 죄송해요. 원래 안 이러는데 근데 왜 그렇게 단단해지셨지? 죄송해요. 너무 불쾌하시죠? 제가 원래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고객님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마지막 손님이죠. 여기 올 사람 없죠? 네, 마지막이에요. 올 사람도 없고요. 저 되게 시간 많은데. 그리고 저도 사장님 마음에 들거든요. 올라올래요? 그 남자를 엄청나게 도발했어요. 저는 누워있는 상태로 그 남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키스를 했습니다. 그 남자도 키스를 하면서 베드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히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좁은 베드 위에서 하니 굉장히 색다르고 조심스러웠어요. 저 또 놀러와도 되죠? 그럼요, 언제든지요. 타투 관련 주의사항을 듣고 연락을 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감 시간에 맞춰서 종종 샵으로 놀러갔고 우리는 샵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만나고 있어요. 전 남친 때문에 힘들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커플 타투도 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 남친 덕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고맙네요. 전 남친 놈은 신입생 여자한테 얼마 안가 차였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야 복학생이 군 제대도 했겠다, 뭔가 든든해 보였겠지만 젊은 남자애들도 수두룩한데 늙은이 복학생이 계속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리고 그놈 못생겼거든요. 차였다는 소리를 듣고 막혀있던 게 쑥 내려가듯 홀가분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가정을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
가정이 무너질까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이 굉장히 잦고 의사들한테도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하느라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파트타임으로 짧게 알바를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난 지인들이랑 일 끝나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재미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도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중 한 언니가 남편이 승진해서 떨어졌다고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능력도 있는 편이고 일도 잘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번 승진은 나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술 잘 먹고 샤바샤바 잘하는 입사 동기한테 밀려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속상해하는 언니를 보며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꼭 그걸 알고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뺀질거리면서 샤바샤바만 잘하는 입사 동기랑 위에 상사 욕을 엄청 해주면서 기분을 풀어줬습니다. 수다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 누가 뒤에서 클락션을 빵 하고 울리더라고요. 뭐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낯익은 얼굴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리 와이프 맞으시네. 아, 이 팀장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는 길인가 봐요. 어째 같은 동네 살면서 얼굴 마주치기는 힘드네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러게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아, 박대리 요즘 많이 바쁠 거예요. 지금 실적 안 좋아서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면서 힘내고 있으니까 많이 좀 챙겨주세요. 이번에도 안 좋으면 박대리 아마 지방으로 발령 날 수도 있거든요. 네? 발령이라뇨? 그게 무슨... 박대리가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나 보네. 이번에 인원 정리하면서 실적 안 좋으면 지방 쪽으로 아예 보내거나 지방 쪽 업무만 많아져서 아마 출장 엄청 다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박대리가 아무 말 안 해요? 네, 그런 얘기는 없어서 몰랐어요. 박대리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확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회사 생활은 라인을 잘 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밀리는 편이죠. 사람 봐가며 라인을 잘 타야 되는데 그런 걸 박대리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하며 아는 언니를 위로해주고 왔는데 그게 남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무 얘기를 안 해서 전혀 몰랐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거는 알았지만 이런 이유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팀장님이 잘 좀 봐주세요. 잠깐 타실래요?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오래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팀장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마저 나눴습니다. 그래, 내가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박 대리는 굳이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웃사촌 좋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박 대리 하나 못 밀어줄까봐? 저희 남편 잘 좀 봐주세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팀장님 칭찬을 얼마나 하는데요. 박 대리가 나 칭찬하고 그럴 성격은 아닌데. 아니에요. 팀장님 멋지고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칭찬 엄청 했어요. 저희 남편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밤낮 없이 요즘 계속 출장도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근데 그게 김대리 와이프도 잘 봐달라고 사정을 해서 승진 자리는 하나인데 양쪽에서 그러니 제가 참 난감하네요. 김대리 와이프는 내가 돌싱이니까 외롭다고 한번 뭐 해준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날 그렇게 생각해주니 그쪽을 좀 더 내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이 차에 태우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걸 원해서였구나 싶었습니다. 김대리 와이프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물러선다고 하면 남편을 더 힘들게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팀장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해드릴게요. 원하시는 거 제가 해드릴게요. 아이 참,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 대신에 꼭 정말 약속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한 입으로 두 말 안 합니다. 내일 1시 우리 집으로 와요. 네, 내일 갈게요. 그래요. 여기 번호 찍어주고 내가 연락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저는 이 팀장한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매번 출장 가고 심부름하며 다니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더 많은 짐을 짊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눈 한번 딱 감고 하고 끝내자 싶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이 팀장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려 들어갔더니 샤워 가운을 입은 채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이 팀장이 보였습니다. 정말 토가 나올 뻔하는 걸 꾹 참았어요. 왔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팀장은 제게 키스를 해왔고 여기저기 탐색을 하듯이 나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최악의 하루를 이 팀장과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대단하네. 그럼 이제 약속 지켜주시는 거죠? 말했잖아요. 나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한다고. 근데 한 번으로는 좀 아쉬운데. 약속하셨잖아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다시 마주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거나 하면 나도 입장 난처해지기는 마찬가지니까. 오늘 좋았어요. 내가 또 생각나면 연락해요. 저는 인사도 없이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위한답시고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게 잘한 걸까요? 마음이 심란하네요. 어디 얘기하지도 못하고 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적어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바를 하러 갈 때면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알바를 하러 가요. 알바하는 곳이 집에서 자전거로 20분 거리에 있는데 돈도 아낄 겸 운동할 겸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 알바를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좀 늦은 날이라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조금 빠르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골목에서 나오는 차를 제가 늦게 보고서 뒤늦게야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차 옆쪽을 밟고 말았습니다. 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벤츠나 BMW가 비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박은 차가 벤츠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넘어지면서 다쳐서 아픈 거는 생각도 안 들고 와, 나 어떡하지? 미치겠다. 이거 벤츠 아닌가? 내가 지금 벤츠를 박았다고? 이러면서 제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차주분이 내리셔서 저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다치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골목에서 나오는 걸 못 봤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미치겠네. 그쪽은 안 다쳤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차가 긁혀서 어떡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내가 바쁘니까 연락처 줘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네, 여기요. 연락 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차주분은 떠났고 저는 쩔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자전거를 다시 집에다 놓고 택시를 타고 알바를 갔습니다.
알바를 가는 내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으니 눈앞이 까마득했습니다. 돈 없어서 알바를 하며 대학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수리비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하나는 생각에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는데 친구도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안 다쳤는지 먼저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제가 박은 차가 벤츠라는 소리를 듣고 친구도 많이 놀라서 수리비 걱정을 엄청 했습니다. 그냥 지하철이나 타고 갈 걸 괜히 자전거를 타고 다녔나 싶고 사고를 낸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바쁜 일이 있다며 가서 그런지 당일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히 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학식 먹으러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 사람인가 보다 싶었어요. 네, 여보세요? 아, 어제 자전거 타셨던 분 맞죠? 네, 맞아요. 우리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죠.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 저녁에나 시간이 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저녁에? 네, 알겠습니다. 장소랑 시간 문자 남겨주시면 갈게요. 차주분이랑 만나기로 했고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알바 대타 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랑 장소가 문자로 왔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초조해졌어요. 사고를 낸 것도 처음인데 하필이면 벤츠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더 무서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차주분도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학생이에요? 네, 대학생입니다. 아, 조심 좀 하셨어야지. 수리비 줄 돈은 있고? 혹시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차까지 하면 한 4,500 정도는 나올 거예요. 4,500이요?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시면 제가 꼭 보상할게요. 한 달 알바 해봤자 100만 원 받을까 말까인데 수리비가 4,500이라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믿고 기다립니까? 그러게 내리막길에서 속도도 안 줄이고 그렇게 빨리 내려오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알바 늦을까봐. 아, 어떡하지? 혹시 다른 걸로 수리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내가 대학생인 아가씨한테 다른 걸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대신 뭘 할 수 있는데요? 뭐든 할게요. 제가 당장 그 큰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워요. 뭐든? 나랑 그럼 3번 자면 수리비는 없던 걸로 해줄게요. 네? 그게 무슨... 그것 봐요. 하지도 못할 거면서 뭐든은 무슨. 됐고 5일 안으로 수리비 준비해서 연락해요. 그렇게 차주는 갔습니다. 참 막막했어요. 집에다가 얘기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3번만 자면 없던 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할까 싶었어요. 나이는 한 40대 정도 된 것 같아 보였는데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았고 그냥 눈 감고 3번 하고 퉁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심에 찔릴 일도 없고요. 주어진 5일의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살이 3kg나 빠졌더라고요.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때 사고 냈던 사람인데요. 네, 돈은 준비됐어요? 아니요. 저 그때 얘기하셨던 거 아직 유효한가요? 네? 뭐가요? 그때 3번 자면 없던 걸로 해주신다고 하셨던 거요. 아, 진짜 하게요? 네, 제가 진짜 돈을 준비하기 힘들거든요. 3번 하면 수리비 없던 걸로 해주실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볼래요?
네. 그럼 오늘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문자 남길게요. 문자를 받고 오라는 장소로 시간 맞춰 갔습니다. 호텔은 한 번도 못 가고 항상 모텔만 갔었는데 돈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호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알려준 호스를 찾아 벨을 눌렀습니다. 진짜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나는 씻었는데 씻고 나올래요? 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막상 오니까 심장이 떨렸습니다.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고 나갔어요. 침대 끄트머리에 살포시 앉았고 차주는 제 옆으로 와 앉아서 얼굴을 잡고 돌려 키스를 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고 키스를 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키스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키스를 하면서 침대에 누웠고 가운을 쓱 풀었습니다. 천천히, 때론 세게.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솔직히 나이가 많아서 별로일 거라 생각했고 빨리 끝내자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하고 싶었습니다. 연륜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야 될까? 너무 좋았어요.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정말 비교도 안 됐습니다.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체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네, 저도요. 데려다 줄까요? 그러면 감사하죠. 차주가 집에 데려다줘서 편히 왔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마인드를 가졌고 대화를 하다 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는 말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제안했던 거였는데 선택하겠다고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같이 돈 없는 대학생은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또 만남을 가졌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저번과 같이 샤워를 하고 나와서 했어요. 둘 다 저번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빨리 끝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더 기분 좋게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은 자고 갈래요? 그럴까요? 그날은 함께 호텔에서 자고 나가기로 했어요. 긴 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는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다며 일주일 정도 다른 곳에 다녀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은 일주일 뒤에 보자며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일주일이나 못 본다니 아쉬웠어요. 제 마음은 이미 이 남자한테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이더라고요. 왜 결혼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정도 외모에 능력 있으면 결혼은 안 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알바를 열심히 했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만남 시간을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을 가진 채 항상 가던 호텔로 갔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오래 못 봐서 그런지 들어가자마자 끌어당겨서 키스를 하더라고요. 키스를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고 마지막을 아쉬워라도 하는 듯 쉼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뜨거운 밤을 보내고 800회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차주는 떠나고 없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차주와 만나고 싶어 연락을 했지만 연락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3번뿐이었지만 하면서 서로 마음이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괜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제가 40살 아저씨한테 마음을 뺏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한들 이렇게 잘 맞았던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태 만났던 남자들 중 누구보다도 최고였는데 말이죠. 이러다 다른 남자를 못 만날까봐 걱정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5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만나게 되었고 제가 먼저 반해서 사귀자고 했습니다. 예쁜데 섹시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대시를 했고 여자친구는 받아주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자친구도 그래서 취업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본가로 내려가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며 생활비 감당하는 게 힘들 것 같다고 본가 내려가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네 본가는 저희가 있는 곳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솔직히 여자친구가 본가에 내려가면 저희는 헤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자친구 옆에서 지켜보면서 서포트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 정리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도 본가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투룸빌라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정말? 정말 그래도 돼? 너무 고마워 오빠. 진짜 오빠밖에 없다. 여자친구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방 한쪽을 내주면서 여기서 공부에 집중해서 꼭 시험 합격하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알바를 안 하기 때문에 생활비며 제가 다 충당했어요. 그냥 1인분씩 더 늘리는 건데 뭐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버거워지기는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항상 집에 없었어요. 어디 갔냐고 연락을 하면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잠깐 머리 식힐 겸 밖에 나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금방 집에 다시 들어올 때가 많았지만 가끔은 정말 화장이며 옷차림이며 어디 술 먹으러 가는 사람처럼 차려입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예림아, 너 공무원 준비한다면서 경쟁 엄청 빡센 거 알잖아. 요즘 자꾸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야?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어떻게 살아. 잠깐 머리 좀 식힌 거야. 맨날 나가 노는 것도 아니고 오빠까지 정말 숨막히게 왜 이래?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스트레스 줬으면 미안해. 그래도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돼서 그랬지.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생각하는 게 있고 알아서 할 거야. 나 용돈이나 좀 더 줘. 집에서 공부하는 애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저번 주에 20만 원 줬잖아. 집에서 공부하면 먹는 것도 먹지 말고 공부할까? 나도 뭐라도 사 먹고 필요한 책들도 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길래 내가 본가 내려간다고 했잖아. 오빠가 가지 말라고 붙잡아 놓고 이제 돈 아쉬워서 자꾸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야? 아니야, 미안해. 입금할게. 내가 요즘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미안해, 오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잠깐 머리 좀 식힐까? 그러면서 그녀는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공부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친이 답답하고 기분이 상하다가도 이렇게 기분을 풀어주면 또 저는 바보처럼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여친이 시험 보는 날이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도 준비해주고 주말인데 갑작스레 일이 잡혀서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내일 시험 끝난 기념 파티하자고 얘기하고 시험장에 데려다 줬습니다. 여자친구가 시험 끝내고 들어오면 깜짝 파티를 해줄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침 운동을 갔다가 장을 보러 갔습니다. 파티할 재료들을 구매하고 식재료도 사서 집으로 왔어요.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노랫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뭐지? 아직 시험 보고 있을 시간인데 벌써 왔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 안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웬 남자 신발이 있고 벗어던진 옷들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음악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사람이 온 것도 모르더라고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갔습니다. 열려진 문틈 사이로 보니 웬 남자랑 침대에서 뒹굴고 있더군요.
키스를 하면서 아주 좋아 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빠! 어떻게 벌써 왔어? 여친은 이불로 가리고 그 남자놈은 허둥지둥 속옷을 주워 입고 거실로 나가려고 하는 걸 붙잡았습니다. 지금 내 집에서 너네 뭐 하는 거야? 아, 왜 그래? 야, 너 그냥 빨리 나가. 나가긴 어딜 나가? 여친은 이불을 감싼 채로 와서 저를 붙잡았고 그 사이에 그놈은 옷을 주워 나갔습니다. 뭐야? 시험 봐야 되는 애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늦는다더니 왜 와서 난리야? 아, 진짜 짜증나. 뭐?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지금 이 상황이 뭐냐고. 보면 몰라? 딴 남자랑 한 침대에 있다 걸린 거잖아. 왜 이렇게 당당해? 그것도 내 집에서 바람피다 걸려놓고.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어차피 이 집에서도 나가려고 했어. 헤어지자 할 생각이었는데 잘 됐네. 짐은 내일 가지고 갈게. 너무 당당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옷을 입고 나가는 여친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 다른 놈을 만나고 있었던 건지, 아니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기는 했었던 건지 모든 게 의심이 되었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호구였나 봐요. 돈줄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내려고 해도 잘못이 없다는 듯이 당당한 사람한테 무슨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바보같이 다 퍼준 제가 잘못인 거죠. 다음날 여친은 용달을 불러서 짐을 빼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잔인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전 여친이 된 그 여자가 떠나고 난 뒤 저는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집에서 나와 함께했던 그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랑 함께 뒹굴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려서 집 앞 포장마차에서 매일 혼자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보니까 매일 혼자 와서 술 마시던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힘든 일이 좀 있어서요.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굶어서 터져요. 내가 들어줄게. 저는 그녀의 말에 뭐에 홀린 듯 상황을 다 얘기했습니다. 어딘가 하소연을 할 곳이 필요했나 봐요. 그년 아주 몹쓸 년이네. 지금이라도 알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 힘들어요. 그녀는 저 대신 욕을 해주면서 대신 분풀이를 해주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 그녀도 남편이 바람나서 새살림 차려 나갔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포장마차는 아는 언니 도와 가끔씩 일 도와주러 오는데 요즘 제가 계속 혼자 와서 술이 떡이 되게 마시고 가서 신경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위로에 저도 조금은 마음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자친구가 바람핀 거 잊게 해줄까요? 네. 저는 홀린 듯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일으켜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 빌라 살죠? 나도 여기 살아요. 그녀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저를 침대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그 여자가 다른 놈이랑 했다 그거죠? 네. 나랑 여기서 똑같이 할래요? 그럼 그 여자랑 남자는 생각도 안 날걸요?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실은 나 전부터 그쪽 지나가다가 봤었는데 계속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어린 양아치 같은 여자는 왜 만나나 했지. 내가 그 여자 싹 다 잊게 해줄게. 할래? 얘기를 들은 저는 바로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자랑 하면 정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이 침대에서 뒹굴었던 게 잊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키스를 했고 그녀는 연륜에서 나오는 노련함이 보였어요.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이 욕구를 어떻게 풀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와 하면서 전 여친은 정말 생각도 안 났습니다. 저는 이 여자의 스킬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이 여자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술에 취해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옆에서 저를 꼭 껴안고 자고 있더군요. 천천히 다시 살펴보는데 과부라고 하기에는 이쁘장하고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끝내줬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저를 향해 싱긋 웃어주었어요. 아침 준비를 해주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 위층에 사는 여자더라고요. 궁금했던 나이를 물어봤는데 40살이라고 했습니다. 제 또래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미모였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8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돈 많으니까 너가 그동안 호구처럼 썼던 돈들 자기가 저한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자기랑 만나는 거 어떠냐고요. 과부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지? 나 어젯밤에 너무 좋았는데 자긴 어때? 계속 만나볼래? 네, 좋아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이 진짜 살아오면서 겪었던 밤 중에 가장 좋았던 밤이었어요. 이 여자 덕분에 제가 홍콩에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가졌고 그녀는 말했던 것처럼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여자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색달랐습니다. 언제까지 이 관계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람핀 여친을 떠나보내고 이런 행운이 저에게 찾아온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었네요. 다들 돈 없는 어린 여친 만나다 뒤통수 맞지 마시고 돈 많은 여친 만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